네, 차홍선의 스마트 에너지 시간입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산업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LG 화학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에 또 SK 이노베이션 등 정유 화학 쪽의 실적도 발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어떤 전망 내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많이 이제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보면은 이제 제품 가격이라든지 제품 판매량을 보면서 이제 매출액이라는 이익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회복되는 모습은 보일 것인데, 그렇게 뭐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먼저 화학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이 보시면은 이제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합성 고무라든지 뭐 벤젠, 톨렌, 자일렌에 대한 유도품이 있는데, 녹색선이 폴리프로필렌인데 가장 그 LG화학의 실적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도부터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점차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에 한 3,200억의 영업이익을 했는데, 이번 분기는 한 4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4천억 원 좀 못 미칠 것 같은데, 그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분기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보면은 2011년 대비해서 상당폭 붉은색이라든지 푸른색, 녹색선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익이 그렇게 2011년도에는 분기 7천억 이상을 했거든요. 그럼 4천억 언더 정도 있으면은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합성 고무라든지 BTX 쪽이 조금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 가격보다는 실제 좀 판매된 가격이 조금 더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화학업종 전체적으로 뭐 LG화학도 있고 롯데케미칼도 있고 금호석유도 있고 뭐 대한유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케미칼도 있는데, 전분기보다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크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소폭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회복세는 보이겠지만 크게 개선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라면서 LG화학을 중심으로 화학업종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정유업종도 그다지 전망은 밝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화학 그림입니다. 화학 그림인데, 자 이제 정유 그림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유 그림은 어떻습니까? 화학은 녹색선이 조금 2012년도부터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유 그림은 녹색선이 경유 가격입니다. 경유라든지 휘발유 가격인데, 좀 보시면은 2011년도 이후에도 2012년 그렇죠. 조금씩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조금 우하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기준으로 보면은 뭐 GS라든지 SOL 기준으로 보면은 전분기에는 뭐 큰 폭이 좀 적자 상태였지 않습니까? 적자였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400억 정도로 그러니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시장의 기대만큼 뭐 부응하는 그런 실적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4분기보다는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우하향 트렌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하향 트렌드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개선은 되겠지만 크게 개선은 되지 않을 것이다. 정유 쪽은 여전히 우하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유 화학업계 분위기를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개선이 없지 당분간 뭐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정유 업종은 이런 자동차 이런 운행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큰 산업입니다. 뭐 1경 2천조 원 정도 되는 산업인데, 이런 장기 에너지한 믹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믹스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장기 에너지 믹스가 이런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신재생이라든지 뭐 핵발전 원자력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대체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공급 과잉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유가는 100불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근데 100불 언더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100불 언더로 가버리면은 사우디라든지 이런 왕정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불에서 옵티마이즈 하는 것 같습니다. 옵티마이즈 하고 나머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전기차를 더 개발하면서 유가를 100불로 잡아놓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정유업종을 바라볼 때는 이제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WTI 기준으로 한 100불 정도에서 유사하게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보시고 그 정유업종을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그나마 정유보다는 약간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두 가지 업종군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봐도 예. 화학이 정유보다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 그러냐니까 큰 섹터는 정유 네. 섹터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정유 쪽이라든지 석유 쪽은 그러니까 대체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석유를 공격하는 스타일이고 화학 같은 경우는 대체재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소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우주선에나 쓰이는 거지 범용으로 쓰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학은 좋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지고 있고요.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 뭐전 세계적인 기업 이렇게 CMAI라는 기업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녹색선이 미국 기업들의 화학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버렸죠. 저번 우리가 좋네요. 했지만 다우케미칼 같은 게 주가가 50% 상승한 게 저 녹색선을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대신 붉은색이 아시아 기업들이나 한국 기업들인데 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향후에는 어떨 거라 보느냐 하면은 오히려 녹색선은 정체될 거라 보고 있고 미국이나 화학 기업들은 이제 쉘가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체될 거라 보고 있고 유럽 화학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한 3년 정도 큰 텀을 봤을 때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보면 화학은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중국의 수요가 조금만 이렇게 오늘 뭐 7.4% 했지만은 네. 중국이 조금만 개선되고 있고 개선만 돼주고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공급 과잉에서 지금 해소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그 기업들 부채가 GDP 대비 1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급 과잉은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 수요만 조금만 살아난다면 오히려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 100불선에서 조금 더 바운딩하는 게 화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지금 화살표가 있었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익 상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의 화학 기업들도 지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어떤 투자 전략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 정유라든지 업스트림 화학 쪽에서는 유럽 화학 기업들, 아시아 화학 기업들, 한국 화학 기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대표적으로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개선은 되지만 기대감은 크게는 갖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에 따라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유망하겠지만 지금 굳이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투자 비중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마음을 성급하게 드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지금 아까 가격이 녹색선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게 중국이 조금 더 좋아지고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심리가 마음이 좀 다급해져야 가격이라든지 물량이 많이 판매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텀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로 좀 길게 좀 조금씩 길게 보고 이렇게 예를 들면 정유 화학 업종, 특히 업스트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고 업스트림 화학 업종 쪽을 보면은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업스트림 화학 업종 가운데서 탑픽 종목이 LG 화학인 건가요? 그럼 제가 이제 예.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는데 예. 예를 들면 뭐 같이 거의 동행하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금호석이라든지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가 거의 뭐 동행해서 예. 왜냐하니까 업황이 유사한 구조거든요.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운스트림 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건자재 기업이라든지 전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유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도 나오고 밸류에이션도 싼 게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빠른 순환매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스트림 화학은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다운스트림 화학은 오히려 저평가된 기업들은 빠른 순환매가 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